만약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달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멈춰야 할 특별한 이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유스터스가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만요. 천천히 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쪽을 보세요. 유스터스가 그러는 것도 당연했다. 바로 눈앞에 콜드런 웅덩이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 웅덩이 너머에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으며 수천 톤의 물이 그 절벽 아래로 계속 쏟아져 내렸다. 어떤 곳은 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고 어떤 곳은 짙은 초록색으로 빛나기도 했다. 거대한 폭포였다. 벌써부터 폭포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다. 파사이트가 위로 날아오르면서 소리쳤다. 멈추지 마십시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유스터스가 말했다. 독수리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런데 주얼도 똑같이 소리쳤다. 멈추지 마십시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멀찍이 발을 내디디십시오. 주얼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은 물소리에 묻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순간 주얼이 웅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고 너도 나도 뒤따라서 허둥지둥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울 것이라는 모두의, 특히 퍼즐의 예상과는 달리 물은 시원하고 상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폭포를 향해 똑바로 헤엄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스터스가 에드먼드에게 말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에드먼드가 말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루시가 말했다. 멋지지 않아? 겁을 먹으려 해도 겁이 나지 않아. 너도 해봐. 유스터스가 한번 해보고는 말했다. 세상에, 정말이네. 주얼이 가장 먼저 폭포 아래에 다다르긴 했지만 티리온 왕도 바로 뒤따라 도착했다. 질은 맨 끝으로 처진 탓에 다른 이들보다 전체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하얀 무언가가 폭포 앞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얼이었다. 주얼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로 기어오르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어쨌든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주얼의 뿔 끝이 바로 머리 위에서 폭포수를 두 줄기로 갈라놓아 두 개의 무지갯빛 물줄기가 주얼의 양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뒤에서 티리온 왕이 바짝 따라가고 있었는데 왕은 꼭 수영을 하는 것처럼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도 똑바로 위를 향해 올라갔다. 마치 벽을 타고 헤엄쳐 올라가는 것 같았다. 가장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은 개들이었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동안에도 숨가빠하지 않더니 떼지어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지금은 물을 푸푸 뱉어내고 재채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계속 지저댄 탓도 있었지만 짖을 때마다 물이 입과 코로 잔뜩 들어갔기 때문이다. 질도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기 전에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아마 우리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운이 좋아 물에 빠져 죽지는 않더라도 수많은 바위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의 무게에 못 이겨 박살이 났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가능했다. 온갖 색깔의 풀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오색 찬란하게 반짝이는 물줄기를 따라 마치 빛을 타고 올라가는 듯한 기분에 젖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그 높이에 놀라 새파랗게 질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었다. 마침내 꼭대기에서 물을 퍼붓고 있는 아름답고 완만한 초록빛 곡선과 함께 폭포 위의 평평한 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친 물살이 그들을 향해 밀려들었지만 모두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어 그 물살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다. 곧 그들 모두 물을 뚝뚝 흘리면서 행복한 얼굴로 강둑에 올랐다. 긴 골짜기가 앞에 펼쳐져 있었고 눈 덮인 큰 산맥이
이제는 훨씬 가깝게 하늘 위로 솟아 있었다. 주얼이 소리쳤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모두들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제 나니아를 벗어나 티리언 왕이나 피터나 심지어는 독수리조차도 모르는 서쪽 황무지 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디고리경과 폴리 부인은 본 적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기억나요? 기억하고 있지요? 하고 서로에게 물었다. 두 사람 다 화살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숨가쁜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티리언 왕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럼 두 분께서는 세계가 창조된 바로 그날 이곳을 여행했었다는 전설이 사실입니까? 디고리가 대답했다. 그렇소, 꼭 어제 일만 같군.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서요? 그 부분도 사실입니까? 물론이지. 그때 개들이 이렇게 지저댔다. 더 빨리, 더 빨리.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빠르게 달려 이제는 달린다기보다 날아가는 것 같았으며 그것은 독수리에게도 뒤지지 않을 속력이었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도 하고 더 빠르게 내리막길로 내달려 강줄기를 따라가다가 살아있는 쾌속정처럼 강을 건너기도 하고 호수를 뛰어넘기도 했다. 드디어 터키옥처럼 푸른 긴 호수의 끝에 매끄러운 초록빛 언덕이 보였다. 그 언덕의 비탈은 피라미드처럼 가팔랐고 꼭대기는 초록빛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담 너머에는 금으로 된 과일과 은으로 된 이파리가 달린 나뭇가지가 솟아 있었다. 주얼은 소리쳤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어느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곧장 언덕 기슭으로 돌진해 꼭 어떤 만에 고제서 출렁이는 물결이 바위를 타고 오르듯 언덕 위로 올라갔다. 비탈은 지붕처럼 경사가 져 있었지만 잔디 볼링장처럼 평탄해서 아무도 넘어지지 않았다. 모두들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달리는 속도를 늦추었다. 거대한 황금문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무도 대담하게 그 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언젠가 탐스러운 과일을 보며 감히 우리가 괜찮을까? 과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까? 하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웅장하면서도 감미로운 뿔 나팔 소리가 담장 너머 정원안 어디에선가 들려오더니 황금문이 저절로 열렸다. 티리언 왕은 숨을 죽인 채 누가 나올까 궁금해하며 서 있었다. 그런데 티리언 왕이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창조물이 나왔다. 자그마한 몸에 윤기가 흐르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말하는 생쥐였다. 생쥐는 빨간 깃털이 꽂힌 둥근 테를 머리에 두르고 앞쪽 왼발에 길쭉한 검을 들고 있었다. 생쥐는 아주 우아하게 절을 하고 나서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자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 순간 피터 제왕과 에드먼드 왕과 루시오 왕은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리피치프 하고 반갑게 소리쳤다. 티리언 왕은 경이로움에 가슴이 벅차 숨이 가빠졌다. 이제야 그 생쥐가 베루나 대전투에 참전하고 그 후 바다의 항해자 캐스피언 왕과 함께 세계 끝까지 나아갔던 나니아의 위대한 영웅 리피치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오래 잠겨있을 새도 없이 억센 두 팔이 자신을 감싸 안았다. 곧바로 볼에 스치는 턱수염의 감촉과 함께 기억도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다 큰 청년이 되었잖아. 내가 널 마지막으로 안아봤을 때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어깨도 딱 벌어졌구나. 바로 티리언 왕의 아버지 어진 왕 얼리언이었다.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했지요? 구독과 저자극 감성 채널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으로 감성 디톡스 하세요. 낭독의 취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실 거죠?